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도 그렇고 그저께 추천해 주신 것도 그렇고 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잘 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2차 목표가를 KCT가 또 달성을 했더라고요. 한번 네.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요. 딱 2차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네. KCT를 이제 2차 목표가를 9,1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일 딱 이제 고점이 9,150원까지 딱 돌파를 했다가 바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제가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8,300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네트로도 한 67%의 수익을 챙기고 그 후속주로 이제 KCT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KCT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제 한네트, 로지시스 또 그리고 KCT 같은 종목들은 AT&T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성으로 좀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가상 화폐 관련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이제 저금리 기조, 또 제로금리가 2023년도까지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6,300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다가 6,800만 원까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제 가상화폐 가격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니까 오늘은 또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살짝 숨고르기 양상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셔도 10%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저께 2차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9,150원 라인대에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8,230원이니까요. 오늘의 저가 부근대인 8,2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그대로 9,15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KCT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또 네. 후속주 관련해서 K사인을 또 어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것도 흐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설계와 기술적인 면은 검토가 마무리됐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상 환경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는요. K사인,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K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사실상 보안 관련 섹터들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안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굳이 디지털 화폐 섹터가 아니라도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는 2,5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2,7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0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2,1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어제 IHQ도 들고 와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지금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강보합권 내에서요. 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매수가 위에서 한 5% 정도 수익이 지킬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IHQ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애플이 디즈니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벌써 2017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IHQ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디즈니 계열사가 IHQ 지분을 5%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HQ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지 스튜디오와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이 연출됐었는데 아직 IHQ는 이제 박스권에서 좀 강력하게 돌파해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250원, 오늘 고가가 2,170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다시 한번 2,250원 라인대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2,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를 1,850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상향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1,950원 선으로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작으로 또 리뷰 3가지 종목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를 첫 번째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양시장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요. 코스닥 증시가 살짝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코스피도 0.82, 또 코스닥도 0.56%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지금 현대그룹사의 또 전기차 플랫폼인 이 GMP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를요. 이 GMP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GMP 섹터를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이 GMP 달리자라고 네. 의견을 주셨네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뭐 출시하자마자 초도 물량이 이미 넘겼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사전 예약 물량부터가 이미 올해 계획했던 물량의 거의 40% 이상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흥행몰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GMP로 기반으로 한 기아의 EV6가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그리고 기아와 애플과의 어떤 협업 무산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지금 서서히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성을 찾고 있는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돼서요. 이 GMP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등이 이제 다시 들어와 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네, 뭐 이 GMP 관련해서 제가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가져온 종목이고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을 오늘 달릴까 말까 해서 처음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신 전공이 상당히 뜨겁던데요. 그러면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계열사인 화신 전공이 오늘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거의 모의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신의 현재가 화면으로 함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5,26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장주격일까요? 네, 일단 뭐 화신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시 그리고 또 버디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 기아의 이 GMP 또 거기에 세시 부품 같은 경우를 2019년도에 이미 60%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뭐 현대차의 뭐 코나라든지 니로 EV에 이미 세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이 GMP로 한 또 전기차 플랫폼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과 이제 동반으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 매출 비중이 28%로 가장 높습니다. 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인도에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들 중에 매출 비중이 17%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지아 인근, 기아차 공장 조지아 인근 관련 종목 중에서 구형테크를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매출 비중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아와 애플카가 이제 협업이 됐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으로 바로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화신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형테크가 테마성으로는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는 또 화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폭스바겐의 이제 잠시만요. MEB 전기차 플랫폼에도 세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폭스바겐 관련 수혜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모델 X와 또 모델 S에도 브레이크 페달 부품도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화신 전공과 함께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신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볍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2019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브라질 지금 통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실적 부분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기저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현대차의 또 전기차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판매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2022년도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요. 2022년도 1조 4조
4조 원 매출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최근에 또 신사업으로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배터리 모듈 사업까지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실질적으로 기아차와 또 애플카 또 협업이 또 성공됐을 때는 지금 물밑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애플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플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작용될 수 있고 실제로 협업에 성공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화신이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화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애플과의 협상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이 화신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지금 뭐 1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7%대였는데요. 지금 10%대인데 지금 현재가에도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4,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4,800원이나 4,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8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6,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 직전 고점 라인대인데 5,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차 목표가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GMP 관련해서 첫 번째 섹터 들여다봤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제가 이제 연일 가져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메타버스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메타버스 섹터. 요새 좀 겹치는 섹터들 네. 많이들 들고 오고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메타버스는 비보호라고 외쳐주셨어요. 광범위하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뭐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 섹터는 달리자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미 뭐 관련 종목들 뭐 한빛소프트를 시작해서 뭐 선희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너무 테마성으로 좀 많이 묶여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또 안정적인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했을 때는 또 큰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비보호,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메타버스 외에 좀 다른 강한 모멘텀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팔방미인 같은 에스코넥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 에스코넥은 일자리 관련해서도 네. 또 정책 관련해서 들고 맞습니다. 오신 것 보니 그럼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수소와 일자리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에스코넥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245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그래도 모멘텀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에스코넥은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기업 VR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커리어넷의 지분을 7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KH바텍에서 이제 독점하고 있었던 외장 힌지 시장에 올해 2분기부터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외장 힌지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또 수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4월 1일 날 이제 수소 사업부를 이제 분할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에코 하이테크라고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에코 하이테크를 4월 1일부터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또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나온 이후에 또 차근차근 풍력 관련 종목부터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에스코넥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일자리, 메타버스, 네. 수소까지 아주 안 맞습니다. 거치는 모멘텀이 없는데요. 이 모멘텀 부자 종목은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뭐 실적도 탄탄하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조정
조정폭도 굉장히 크게 나와줬습니다. 뭐 시장 네. 여파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를 198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198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으시면 되겠고 2,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42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고요. 돌파 시에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2,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신과 에스코넥 오늘 네.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또 내일의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요. 종목과 또 섹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지금같이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시장의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